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을의 오병윤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지역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18명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광주를 찾아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남의 한 전문대학에서 교수가 수업 도중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남과 제주로 오가는 백길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 꼭 2년 된 날.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이 결정된 날입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으로 광주 전남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 가운데 1명, 지방의원 31명 가운데 18명이 광주 전남에 있기 때문에 파장은 그 어느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광주에서는 서구을 오병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을에서도 내년 4월 2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민주주의가 죽었다, 사망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함이 틀림은 아닌데 그것들을 헌재가 진보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광주와 전남의 소속 의원 18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 지역 지방의원은 비례대표인 광주시 의원 1명과 지역구 기초의원 9명, 전남은 전남도 의원 비례대표 1명과 지역구 기초의원 4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서가 도착하는 대로 회의를 통해 비례대표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진보당의 남은 국가보조금은 압류 조치됐고 오는 29일까지 지출 내역을 보고받아 국고로 환수합니다. 자녀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도 내년 2월 19일까지 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의 지지세가 높고 의원 수도 많은 광주 전남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스스로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탄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은 성명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해서 해산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 소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점검하기 위해서인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대구, 대전, 전주 등에 이어 다음 달에 전국에서 6번째로 문을 여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차그룹이 광주시와 함께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 거점입니다. 혁신센터 개소식에 대통령 참석이 예상돼 준비 상황 점검 차원에서 정몽구 회장이 7년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흥미가 진진해. 네. 그 시기에 개발을 그렇죠. 정 회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연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서로 하시면서 좀. 그룹 총수의 갑작스런 방문에 광주시도 고무적입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과 자동차 특화 산업, 이른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힘이 실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현대차그룹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킹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창조경제센터가 미래를 광주를 위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 함께 그렇게 협력하자.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정찬용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장과 함께 정 회장을 만나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에 현대차 그룹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는 광주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학 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그랬다는데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전문대학. 이달 초 한 50대 교수가 자신의 수업 시간에 여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학생하고 저기 사이에 뭔 일 있었다 이렇게 먼저 쓰는데 나중에서야 학생한테 성공이 어떻게 나왔어? 발단은 지난달 학과 수업 도중 교수가 한 여학생을 학생들 앞으로 불러내면서부터입니다. 호흡할 때 신체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여학생의 옷을 몸에 꽉 끼도록 뒤에서 잡아당긴 뒤 성적 발언을 던진 겁니다. 학생이 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가슴 부위가 노출되고. 수업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다른 학생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수업 중 유사한 피해를 당한 여학생뿐 아니라 학기 초부터 복도와 교수 연구실 등에서 포옹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수차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해당 교수는 일부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 여학생 3명 가운데 일부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다음 주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제주백길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비용 항공사까지 제주 노선에 뛰어들면서 여객사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문윤철 기자입니다. 제주백길이 침체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객 수요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제주 간 백길 이용객은 10만 명을 약간 웃돈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3%나 줄었습니다. 올 들어 전체 이용객 수도 138만 명에 그쳐 46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항로 선사들이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휴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주백길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많이 이용객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제주백길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저비용 항공사의 파상 공세는 선사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광주공항에 이어 무안공항에까지 제주 노선을 잇따라 취항하면서 백길 수요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 백길의 출혈 경쟁, 끝이 안 보이는 세월호 참사 여파. 여기에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선사들의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